올랑헬리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델레 시험 준비와 저만의 합격 노하우를 공유해 볼게요. 제가 봤던 델레 베도스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다른 레벨도 아마 비슷하겠죠? 바로 시작할게요. 그럼 empezamos. 일단 시험 레벨을 선택하고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말 좋은 자료가 인스티튜토 세르반테스 홈페이지에 버젓이 나와 있어요. 시험의 모델로라고 해서 각 레벨별로 독해, 작문, 듣기 문제를 한 세트씩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채점도 해보시고 이 레벨이 이 정도 난이도구나 하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험의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스페인어 공부법이 아니라 델레 시험 준비법이라는 걸 좀 명확히 할게요. 스페인어 공부는 실력 향상이 중요하지만 시험 준비는 뭐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일단 시험 대비 교재로 가장 저명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에델사와 크로노메트로인데요. 두 교재를 보시면 에델사는 조금 밋밋한 디자인에 모의고사가 8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크로노메트로는 좀 더 귀여운 디자인인데 모의고사가 5개로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매 문항마다 푼 시간을 기록하는 칸이 있어서 시간 운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서 두 개 다 추천드리지만 꼭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모의고사가 많은 에델사를 추천드려요. 자, 파트별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독해와 듣기는 두 교재를 활용하셔서 문제풀이 하시고 모르는 문장을 사전 찾아가면서 노트 정리하시면 좀 시험 문제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두 영역 공통적으로 답안을 고르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 결국 보기들이 지문이나 듣기 스크립트의 내용을 파라프라시스, 영어로는 패러프레이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설명할 때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오픈마인드가 필요하고 또 동시에 조금이라도 뉘앙스가 다르면 바로 커트 해내는 좀 엄격함도 필요합니다. 교재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좀 잡히실 텐데 저는 처음에 좀 핀트가 어긋나서 굉장히 많이 틀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점차 저의 마음과 출제자분의 마음이 이렇게 맞닿으면서 좀 이제 정답률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장문 파트. 장문 파트는 보통 편지, 이메일, 컴플레인 하는 글, 요약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글 등등 누군가가 볼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형식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지 형식이라고 하면 estimado, estimada 또는 친할 경우 querido, querida 그리고 인사하시고 자신을 밝히고 왜 편지를 썼는지 마지막 인사하고 내 이름 그리고 레미텐테 보내느니 데스티나타리오 받느니까지 이 정도의 형식을 완전히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반드시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니에요. 문제 요구사항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레미텐테까지 써라, 자기 신분을 밝히지 마라 등등 요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맙죠. 서본결이 딱딱딱 있으니까 뭐 분량 채우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장문 파트는 조금 읽을 지문과 짧은 듣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문의 키포인트를 좀 잘 파악하고 들으실 때는 키워드를 좀 받아 적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적으실 때는 좀 파라프라시스 해서 적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진짜 꿀팁 하나 드리면 구글에 Expresione Interacción Escritas del B2 아니면 Redacción del B2 라고 검색해보시면 정말 좋은 문제와 답안 모델들이 나올 거예요. 그 자료의 표현들을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이건 시험이니까 내가 스페인어를 글을 잘 써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e escribo en nombre de la compañía para solicitar... 아니면 Le voy a enumerar algunas opciones en torno al tema de... 뭐 이런 식으로 쓸만한 표현 자체를 암기해서 상황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스페인어를 잘하는 친구나 원어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첨삭도 부탁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텍스트로 주고받는 연습을 자주 하시면 머릿속에서 장문을 하는 프로세스가 좀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역, 모두가 두려워하는 말하기 시험. 저만의 합격 노하우를 공유해 볼게요. 일단 저는 군대 안에서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하기에 정말 애를 많이 먹었죠. 일단 말을 해야 시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군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선임이랑 후임한테 스페인어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가끔 가다가 스페인어로 이제 못 알아듣게 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험은 다가오고 어떻게 하지? 하던 찰나에 아이터키라는 언어 교환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이 사이트에서는 전 세계의 언어를
친구로서 교환할 수도 있고 튜터와 튜티로서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운 좋게 제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시는 스페인 원어민 분을 만나서 매 외출 때마다 외박 때마다 수업을 진행했어요. 수업은 에델사와 크로노메트로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필수적인 어휘와 추가적인 표현들을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자신감이 없고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걱정만 하고 좌절스러웠어요, 사실. 그런데 수업 회차가 지날수록 또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가 연습한 주제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막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튜터분도 처음에는 네가 지금 이 상황에 델레를 준비한다고? 약간 의아해 하셨는데 중반부터는 저를 굉장히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말하기에는 왕도가 없다. 반드시 직접 말을 하는 경험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과외를 할 수도 있겠지만 화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여기까지 생각보다 시험 준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또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잘 계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아디오스.